이번 시간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과 특수상대성 이론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의 한 물리 파트라고 하는 역학, 고전역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근대 과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뉴턴 다음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접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내용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접하고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험 문제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이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특수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니까 특수한 과정인데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 그래서 가속도 운동할 때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과학사적인 얘기를 좀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나오기 전에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은 빛이었어요. 빛. 빛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다뤄졌었잖아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걸 연구를 했는데, 뭐 프리즘도 만들기도 하고, 빛은 여러 가지 색으로 뭐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장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뉴턴이긴 하지만,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 알갱이로 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못하겠지만 입자, 알갱이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추측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빛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즉, 뭐, 간섭 현상이라, 나중에 배울 건데요. 뭐,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뭐, 굴절이 일어난다, 빛은 알갱이로도 굴절이 일어나긴 하지만, 뭐,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뭐, 회절, 뭐, 여러 가지 파동이어야지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파동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배우겠지만,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빛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럼 파동이 맞냐 입자가 맞냐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적인 운동을 하더라 해서 빛의 이중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여전히 이제 논란이 되고 지금도 이제 가장 큰 이슈인 주제가 되고 있죠.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빛은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이제 최신 과학사적으로는 그때 당시 과학 내용으로는 빛은 파동이더라라는 겁니다. 파동일 때 이 파동의 성질은 뭐냐면 그 에너지 같은 어떤 파동을 전달할 때는 어떤 매질, 파동의 성질을 전달해주는 어떤 매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 이유도 공기를 통해서,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소리 에너지가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막이나 귀를 때리게 되면 소리가 들리는 게 듣게 되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의 빛이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구부터 태양까지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이 무엇이 있을까? 온 우주를 덮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태양에서 지구까지 가득 메우고 있는 매질.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르게 전달해 주려면은 단단한 고체여야지만 기체보다 고체가 훨씬 더 파동 에너지를 더 빨리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전달해 주려면 이때의 매질은 엄청나게 단단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물질들로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매질이 있을 거다라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그런 매질의 이름이 붙어진 게 이 에테르라고 불려졌습니다. 에테르. 그래서 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에테르가 있다, 없다라는 말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테르가 있는지 없는지에 를 연구를 하고자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클슨과 몰리 실험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실험인데 이 실험을 어떻게 이제 했냐면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강물하고 이제 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강물이 위에서 지금 아래 방향으로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게 에테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거죠. 에테르라고 하는 강물이 아래 방향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강물의 흐름대로 배가 가게 된다 그러면 배의 속력은 빨라지겠죠. 근데 반대로 이 강물의 방향대로 역방향으로 이제 배가 이동하게 되면 속력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방향이 배의 속력은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서 에테르의 방향대로 가는 거랑 반대 방향 가는 거에 따라서 속력 차이가 생기면 에테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강물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구와 태양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에테르가 이런 방향으로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을 때, 지구가 만약에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에테르하고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작아질 것이고, 반대 방향 공전을 해서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커지게 되겠죠. 이때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빠른 거와 느린 거를 차이점, 속도를 차이를 계산을 해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밝혀내면 에테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 이게 몰리라고 하는 사람 마이클슨의 이제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이 발생을 해서 요 반거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빛을 쏩니다. 그럼 반거울은 반은 거울이고 반은 이제 투명한 유리 같은 거기 때문에 일부는 반사를 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빛이 반사가 되고 일부는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거울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양쪽 다 이동을 할 텐데 이때의 거리랑 이때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간 빛이 거울에 반사가 돼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빛이 반사해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에테르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빛은 수직한 에테르의 방향하고는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빛의 속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쪽 가는 동안에는 속력이 느려지고 오는 동안에는 속력이 약간 빨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위아래로 가는 것과 에텔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빛의 속력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돌아와 가지고 빛을 일부는 또 반사하고 통과를 하는 통해서 빛의 검출기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위아래에서 오는 속력하고 좌우로 해서 오는 속력이 도달했을 때 속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빛의 검출기에서는 간섭문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빛이 밝고 어두운 것들이 반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소리인데 이런 실험을 6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런 간섭무늬가 생기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았다는 소리는 이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빛과 좌우로 움직이는 빛의 속력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에테르가 있으면 빛의 속력 차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6년 동안 오랫동안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력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결국 냈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녀석은 없다라고, 자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테르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고, 추가적으로 빛의 속력이 6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력이 매번 동일했다, 일정했다는 것까지 발견을 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기의 예측한 결과에 반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그때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한테 이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에테르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낸 거고,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를 가지고 이제 밝혀냈는데, 이 내용을 아인슈타인이 접하고 나서 아주 커다란 이제 특히 이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걸 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을 정립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습 목표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강속 불변의 법칙이라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방금 말했던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인용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설명할 때 공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공리. 수학에서 공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무슨 뜻이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진리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거를 이제 수학에서 공리라고 해서 몇몇 주제들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요건 진리야, 옳은 내용이야 라고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물리에서도 마찬가지 이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법칙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진리야, 받아들여, 이렇게 시작을 가정을 하고 이제 상대성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라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원리와 강속 불변의 법칙. 먼저 이제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상대성 원리를 실험할 때, 아인슈타인이 이제 트럭을 가지고, 그때 당시 마차였겠지만, 트럭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럭 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트럭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이 공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공을 던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때 떨어질 때 작용하는 힘이 F는 m이라고 적혀있지만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위로 던진 게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이 연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 라는 거 당연한 거겠죠. 아마 제자리에 공을 제대로 받을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약간의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제 똑같이 트럭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찬가지로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지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연적 방향으로 받게 되는데, 왼쪽과 같은 상황으로 공이 자기 손에 떨어질 텐데, 이제 외부에서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공은 처음에 자동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공과 자동차가 다 동일하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던지게 된다 그러면 이 공은 처음에 자동차의 속력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공이 움직이는 걸로 관측이 되겠죠. 요 사람에 의해서는. 그럼 이 공은 어느 순간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관성이 작용을 해서 똑같은 속력들이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매 순간. 그러는 와중에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올라가는 동안에 뭐
요 힘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요 정도쯤 된다 그러면은 요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약간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등등등등 해서 공이 이제 떨어지게 이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와 관성에 의해서 작용하는 요 움직임, 속력에 의해서. 그래서 관측자가 볼 때, 외부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이 공은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고, 그냥 트럭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은 공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건데, 다르게 보이지만, 보여지는 현상이 다르지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정리를 좀 써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보여지는 현상이 다르더라도, 다르지만, 지배되고 있는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중력 하나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하더라라는 내용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뭐 내용 자체는 어렵긴 하지만요. 쉽게 말을 해서 같은 현상인데, 같은 현상이면 뒤에서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하고는 뭐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하지만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이런 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뭐 계산하거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게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광속불변의 법칙은 말 그대로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거든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을 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지금 이제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철수가 있고요. 철수가 이제 여기서 손전등을 들고 있어요. 손전등을 들고 있어서 빛을 쏘게 되면은 빛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와중에 이제 오른쪽에서 기차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 영희가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돌 두 명이 등장을 해서 영희가 타고 있는데 이 기차가 은하철도 999여서 왼쪽 방향으로 빛의 속력으로 25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바로 볼까요? 지금 그림 상황을 봤을 때 정지해 있는 철수가 2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의 속도의 레이저를 쏘았다. 그러면 기차 안에 있는 이 영희는 이 철수가 쏜 빛이 속도가 얼마로 보일까요? 상대 속도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대 속도 생각이 나나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는 거죠. 지금 영희가 보는 걸로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속도는 철수가 쏜 빛의 속도인 거죠. 철수가 쏜 빛의 속도. 그 다음에 나의 속도는 25만인데 왼쪽 방향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25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레이저의 속력은 얼마로 보여야 되냐면 55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만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보이더라 하는 게 광속불변의 법칙입니다. 빛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두 번째, 그러면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 영희가 되겠죠. 영희가 정지해 있는 철수를 향해 철수가 이제 쏘는 게 아니고 영희도 이제 손전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쏘게 된다 그러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빛이 나가겠죠. 근데 기차 자체도 25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철수가 이 영희가 쏜 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 25만 더하기 30만으로 보여서 55만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거긴 하지만 빛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더라. 빛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보이더라. 무조건
빛은 무조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 공리기 때문에. 그냥 진리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니, 종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진리다라고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말은 좀 어렵죠. 동시성의 상대성. 무슨 소리냐면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주선에서 이제 빛의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주선 안에 어떤 영이라고 할까요? 우주선 안에 영이가 이제 있습니다. 영이가 정 가운데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촛불 같은 경우를 들고 있고 아니면은 손전등을 들고 있다고 하죠. 전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앞까지의 거리와 요 뒤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영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을 탁 켜게 된다 그러면 빛이 이동을 하겠죠. 오른쪽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겠죠. 그런데 같은 거리고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도달하는 거라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떨까요? 동시에 도달하겠죠. 동시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동일한 경우인데 아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겠지만 그림을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되나? 지금 점선이 되어 있는 프린트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좀 전에 정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빛을 쏘게 돼가지고 전구를 딱 켜게 된다 그러면 빛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이동을 할 거예요. 그 와중에 바깥쪽에 있는 철수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철수가 이제 만약에 동일한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면 철수가 볼 때는 여기에서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빛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이 로켓은 지금 이 로켓 자체가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요 앞편으로 도달하는 동안에 로켓도 앞쪽으로 가니까 요게 앞 벽에 도달하는 시간하고 뒤쪽으로 도달하는 시간 뒤로 가는 동안에 로켓은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요 벽에 도달하는 시간과 앞에 있는 벽에 도달할 때 누가 더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철수는 당연히 뒤쪽에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안에 있는 영희는 어디가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영희는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철수는 뒤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누가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희한테는 동시에 앞뒤로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수한테는 뒤쪽에 동시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뒤에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즉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더라 하는 내용이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시성의 상대성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먼저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쉽게 말해서
외부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그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더디게 가는 걸로 관측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좀 무슨 소린지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지금 먼저 또 두 개의 경우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먼저 왼쪽에 있는 경우 로켓을 타고 있는 관찰자 영이라고 해봅시다. 이 영이가 바닥에서 빛을 쏠 겁니다. 위쪽으로 이제 빛을 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로켓의 높이가 길이를 L이라고 그러면 할게요. L. 그러면 이때 거리를 측정할 때 빛의 속력은 이제 앞으로 C라고 해서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게 너무 확대를 하니까 이제 펜 여기 너무 제일 가는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하게 굵게 나오네요. 빛의 속력이고 그 다음에 L 이렇게 했고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는 동안에 T0 시간이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로켓의 높이 L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동 거리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하는데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빛의 속도 C하고 그때 걸린 시간 T0를 곱해서 높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 뭐 C분의 L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필요한 부분이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높이를 계산할 때 빛의 속력하고 그때 걸린 시간을 곱해서 길이를 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외부 관찰자가 등장을 했어요. 철수가 있고 영희는 마찬가지 그림은 이렇게 지금 로켓이 이제 세 개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 표현하게 되면 수식이 좀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시간 팽창에 관련된 수식을 좀 알아볼 건데 로켓을 두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똑같이 바닥에서 위쪽 방향으로 빛을 쐈지만 그 와중에 로켓이 오른쪽 방향으로 속력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이 철수가 볼 때 이 빛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로켓도 움직이고 있고 위쪽 방향으로 쐈으니까 이 빛은 철수가 봤을 때의 빛은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경로가 보일 겁니다. 요까지 왔을 때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나와 있지만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로켓의 높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가지고 수식을 계산할 건데 T초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즉 바닥에 있었던 빛이 천장까지 오는데 T초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로켓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을 한번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을 좀 지우고 요걸 좀 지운 다음에 그래서 먼저 요 대각선 방향을 한번 계산을 할 때 빛에 직접 이동한 경로니까 빛의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그때 걸린 시간 t초를 곱하게 된다 그러면 CT가 되겠죠. CT. 책에는 프린트에는 2분의 CT로 하게 되면은 왕복을 계산을 해야 돼서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 있는 지점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철수가 봤을 때니까요. 속도가 이만큼이고 마찬가지 t초 걸렸으니까 이때 거리는 VT가 되겠죠. VT. 그래서 VT, CT, VT, 그 다음에 높이 L.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이게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C제곱 T제곱에서 이제 여기 있는 걸 이항시켜서 V제곱의 T제곱은
L제곱이 되는 거고, T제곱으로 묶어내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T제곱 L제곱. 그래서 C제곱으로 다시 한번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C제곱은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T제곱은 L제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곱을 다 없애주는 루트를 씌워주게 된다 그러면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C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 V제곱의 T는 L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만 남겨주고 시간 팽창에 관련된 거니까, 따라서 T라고 하는 녀석은 C가 넘어가면 C분의 L, 그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분 1. 요 공식이 시간 팽창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시간 팽창의 공식이에요. 요 아래쪽에 있는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지금, 그래서 이때 C분의 L이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에 했을 때 여기에 나와있죠. C분의 L. 그래서 T0 값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한 번 더 가야 되는구나. 가서 T는 T0 루트 1 마이너스 V0 퍼 C0분의 1. 그래서 시간 팽창의 공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시간이고, 정지했을 때 정지 상태에서 외부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이고, 요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외부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요거는 우주선 안에서 원래 측정한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간이고, 요거는 빠르게 움직였을 때 시간인데, 시간이 더디게 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요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퍼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음수 값은 허수라 그래가지고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i로 이제 다루긴 하는데, 허수 다루긴 하지만 루트 안에 있는 거는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V0 퍼 C제곱이니까 요 값이 항상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는 V하고 C 중에서 분모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무조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물체의 속력이고 요거는 빛의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빛보다 요 공식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 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는 거고,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 수가 없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1-V0 퍼 C0 값은 어쨌든 1에서 뭔가를 빼는 값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요거 분모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게 1-V0 퍼 C0분의 1은 항상 1보다 크게 되잖아요. 1보다 크게 된다는 소리는 요게 1보다 큰 값이니까 원래 시간에서 1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즉 t하고 t0 했을 때 시간, 빠르게 움직이는 시간이 원래 시간보다 크게 되더라, 더 시간이 팽창되더라 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이면 원래는 1, 2, 3, 4, 5, 1년, 10년, 100년 해서 일찍 죽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시간이 팽창이 돼서 1초, 2초, 3초, 1년, 10년, 100년 이렇게 막 오래 살게 되는, 시간이 팽창된다는 거예요. 즉 빠르게 움직일수록, 빛의 속력으로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이 더디게 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시간 팽창이 발생하더라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로 친 요 공식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외워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라는 것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시간 팽창이 시간이 지연되더라, 더디게 가더라, 뭐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뭐 수학을 통해서 이제 물리를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길이 수축도 이제 위와 같이 시간 팽창의 공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런 내용들, 수식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문제들은 나오진 않아요. 길이 수축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어쨌든 길이 수축에 관한 공식을 써주고, 일단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일단 저희가 진도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면 이 길이수축 공식도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L은 L0, 그래서 V0 per C0.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분모가 아니라 분자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의 길이가 더 길더라라는 겁니다. 길이수축. 그리고 길이 수축은 어떤 방향이냐면, 만약에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진행 방향 쪽으로만 길이가 짧아지지 위아래로는 이게 작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압축만 이제 가는 방향 쪽으로 길이가 짧아지지, 이제 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높이가 변한다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가는 방향 쪽으로만 길이가 짧아지더라,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공식은 이렇게 된다. 이따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 보도록 하긴 할 겁니다. 질량 증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이 증가합니다.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 증가, 처음 재료가 붙은 거는 원래 질량이고요. 얘는 분모로 요 친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값보다 커지더라 라는 거. 요 두 가지 공식, 특히 질량 증가는 뭐 대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길이 수축도 이제 수식을 유도해낼 수 있지만 좀 굳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만 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얘기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다루진 않지만 보는 내용 중에 하나, 공식이 E는 MC 스퀘어라는 말, MC 제곱인데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는 질량하고 같더라. 즉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한 값을 곱하면 에너지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엄청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뭐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질량이다, 질량을 에너지처럼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더 그냥 유튜브나 다른 데를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들과 어, 뭐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뭔가 영상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없어 아니면은 내용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하고 문제 하나 풀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1g짜리 물체가 빛의 속도의 80%, 0.8c로 이동한다면, 이동했을 때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때의 질량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내신 문제로는 나올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수업 시간에 이제 여기서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되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왼쪽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원래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이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0인 부분 1g짜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노트 1 마이너스, 이때 속력이 0.8c가 되는 거고, 제로 per C0 분의 1. 1은 생략이 되니까요. 이거 이제 노트에 있는 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C0에 0.8c니까 0.64C 제로분의 1이 되는 거고, C0 C제곱 약분되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0.6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 칸이 더 넓혀지지가 않는구만.
요거를 위에다가 그냥 작게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0.36이 되는 거고, 계산하면 100분의 36분의 1 계산하면 1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나? 그러면은 6분의 10 해가지고 계산하게 된다면 이거 이쪽으로 당겨서 쓰게 된다 그러면 약 얼마야? 1.67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즉 원래는 1g이었는데 1.67g 쪽으로 해가지고 질량이 증가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 문제를 낼지 기계수축 문제를 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만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